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듣고 혈압이 확 올라가서 한참을 진정을 못했어요. 잠깐 동안만 동생이랑 같이 지내자. 이 한마디로 시작된 지옥이 무려 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아니 2년이요. 그것도 그냥 얹혀 사는 정도가 아니라 형수 카드로 수백만 원을 펑펑 쓰고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집을 러브호텔로 만들어버린. 정말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동생 편만 들면서 얘도 대학생이잖아. 너가 좀 이해해줘. 이러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 막내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 이러면서 형수한테 모든 걸 떠넘기죠. 근데 결말이 진짜 속이 다 시원합니다. 형수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꼭 보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리얼 사연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민지 씨는 결혼 10년 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편 준호 씨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죠. 맞벌이 부부라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둘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도 있고 주말마다 카페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민지야, 우리 막내 있잖아. 재수 준비한다고 하는데 집이 너무 시끄럽대. 너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될까?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시동생 태민이는 민지 씨보다 무려 15살이나 어린 늦둥이였어요. 그러니까 민지 씨가 35인데 태민이는 20살. 완전 애기죠. 민지 씨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남의 시선 눈치 보면서 살기 싫었거든요. 근데 남편 준호 씨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잠깐만이야. 6개월만. 대학만 붙으면 바로 나간대. 우리도 어릴 때 형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 근데 오빠, 6개월도 긴데? 괜찮아. 동생 조용하고 착해. 눈치도 빠르고. 걱정 마. 결국 민지 씨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6개월.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태민이가 집에 들어온 날. 태민이는 처음엔 정말 조용했어요.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민지 씨는 괜찮네? 싶었죠. 그런데 그게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태민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까지 게임하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어요. 민지 씨 부부 방은 태민이 방 바로 옆이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도련님, 좀 조용히 해줄래요?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태민이가 헤드셋 벗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수님. 근데 제가 지금 랭크 게임 중이라. 조금만요. 그리고 다시 헤드셋 쓰고 게임 계속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야, 이 XX야. 거기서 왜 죽어? 진짜 빡치네. 민지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한 얼굴로 회사 갈 준비를 하는데 태민이는 방에서 콕 울며 자고 있었어요. 당연히 아침 식사 준비는 민지 씨 몫이죠. 설거지도 청소도 다 민지 씨가. 오빠, 도련님한테 좀 얘기해줘. 너무 늦게까지 게임하고 소리도 너무 크고. 그래?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근데 여보, 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게임 정도는 이해해줘. 수능 준비하는 거 엄청 힘들잖아. 수능 준비? 게임이 수능 준비예요? 민지 씨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태민이가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민지 씨가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가득 차 있던 샴푸가 반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린스도 바디워시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그런데 며칠 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민지 씨가 아끼던 고급 에센스까지 반이 넘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멍하니 에센스를 보고 있는데 욕실에서 태민이가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물에 젖어 있고 샤워 냄새가 확 풍기는데 그 향이 민지 씨 샴푸 향이었어요. 도련님, 혹시 내 샴푸 썼어요? 네. 제 거 떨어져서.
형수님 거 좀 썼어요. 괜찮죠?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쓰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건 좀 내가 쓰는 건데. 도련님 거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한테 말했는데 아직 안 사주셨어요. 형수님, 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만 같이 써요. 형수님은 돈 많이 버시잖아요. 민지 씨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돈을 버니까 내 거 맘대로 쓴다고? 근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민지 씨가 출근하고 없는 동안 태민이는 집안을 완전히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거실 에어컨, 무조건 태민이 온도로. 공기청정기, 태민이 방 앞으로 이동. 심지어 민지 씨가 아끼던 명품 수건까지 태민이 방에 가져다 놓고 쓰더라고요. 어느 날 민지 씨가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TV는 최대 볼륨으로 켜져 있고 거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 치킨 뼈다귀, 콜라 캔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태민이가 반쯤 벗은 채로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도련님, 이게 뭐예요? 아, 형수님 왔어요? 저 배고파서 치킨 시켜 먹었어요. 아니, 치킨은 좋은데 이렇게 어질러 놓고 왜 안 치워요? 아, 제가 지금 피곤해서요. 나중에 치울게요.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결국 다 치웠죠. 화가 났지만 남편한테 말해봤자 좀 이해해줘라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민지 씨가 카드 청구서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보다 80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뭐지? 내가 뭘 샀더라? 내역을 쭉 확인하는데 민지 씨가 산 게 아닌 게 잔뜩 있었어요. 마이너스 배달 음식 45만 원. 마이너스 게임 아이템 결제 15만 원. 마이너스 온라인 쇼핑 12만 원. 마이너스 카페 음료 8만 원. 이게 뭐야? 민지 씨는 바로 태민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도련님, 이거 도련님이 쓴 거예요. 카드 내역을 보여주니까 태민이는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어요. 아, 그게 형이 카드 쓰라고 했어요. 뭐, 준호 오빠가. 네, 형이 밥이랑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카드 쓰라고 했거든요. 민지 씨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도련님이 내 카드로 80만 원이나 썼어. 아, 그게. 미안, 내가 태민이한테 밥값 정도는 쓰라고 했어. 근데 80만 원이나 썼어? 그건 좀 심한데. 좀 심하다가 아니라 왜 내 카드로 쓰라고 한 거야? 오빠 카드도 있잖아. 여보, 내 카드는 한도 다 찼어. 미안, 다음 달엔 내가 정리할게. 다음 달에 정리?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민지 씨 카드로 결제됐어요. 민지 씨가 아무리 항의해도 남편은 다음에 갚을게라고만 했죠. 태민이는 점점 더 당당해졌어요. 형수님, 저 과외비 내야 되는데 카드 좀 주세요. 형수님, 교재 사야 돼요. 50만 원이요. 형수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용돈 좀 주세요. 민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태민이 쓴 돈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6개월만 참으면 돼. 6개월만. 근데 6개월이 지나도 태민이는 안 나갔어요. 형수님, 제가 대학 떨어졌어요. 재수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1년 반쯤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민지 씨는 남편이랑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 행사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도련님, 우리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저녁은 알아서 먹어요. 네, 형수님 잘 다녀오세요. 태민이는 드물게 상냥하게 대답했어요. 민지 씨는 오늘은 좀 착하네 싶었죠. 근데 그날 오후 남편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보, 행사 취소됐어.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민지 씨도 놀러 갔다가 일찍 돌아오게 됐어요. 둘이 함께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이거 뭐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민지 씨 집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태민이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요.
민지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누구세요? 여자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저는 태민이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태민이가 라면 들고 나오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형수님. 일찍 오셨네요. 저희 오늘 팀플 과제 있어서요. 여자친구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팀플?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아, 깜빡했어요. 근데 형수님 괜찮죠? 저희 조용히 할게요. 민지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님 앞에서 싸우긴 싫어서 일단 참았어요.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민지 씨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태민이랑 여자친구는 소파에서 거의 붙어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태민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태민이는 팔로 여자를 감싸고. 도련님, 저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지 씨가 불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형수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민지 씨는 주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그런데 진짜 최악은 그 다음이었어요. 밤 10시쯤 민지 씨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응, 태민아. 하하, 간지럽다니까. 키득키득 웃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민지 씨는 참다 못해 거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소파에 태민이랑 여자친구가 거의 포개져서 누워 있었어요. 도련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민이는 느긋하게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놀라셨어요? 저희 그냥 영화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누가 그렇게 봐요? 여기가 도련님 집이에요. 형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형수님도 형이랑 연애할 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민지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녀석이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남편을 불렀어요. 오빠, 좀 나와봐. 남편이 나왔지만 역시나 동생 편만 들었어요. 여보, 얘네도 대학생인데 그럴 수 있지. 너무 심하게 혼내지 마. 심하게? 오빠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알아. 근데 얘네 곧 갈 거야. 조금만 참아줘. 민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여자친구는 거의 매일 집에 놀러 왔어요. 주말마다 오더니 평일에도 오고 급기야는 새벽까지 있다가 가는 날도 있었어요. 민지 씨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는데 거실 소파에서 태민이랑 여자친구가 같이 자고 있는 걸 발견한 날도 있었죠. 이건 진짜 아니야. 민지 씨는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번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해. 민지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집에 몰래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책 사이에 숨겨놨죠. 태민이가 집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보려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영상을 확인했어요.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태민이는 민지 씨 부부가 출근한 뒤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마이너스 민지 씨 침대에 누워서 게임하기. 마이너스 민지 씨 화장대 서랍 뒤지기. 마이너스 냉장고 음식 다 꺼내서 혼자 먹방 찍기. 마이너스 여자친구랑 거실에서 키스하고 껴안기. 심지어 어떤 날은 여자친구가 태민이 방에서 하룻밤을 자고 간 것도 확인됐어요. 민지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결정타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 민지 씨는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태민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태민이는 헤드셋 끼고 게임 중이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민지 씨는 그 서류들을 쭉 확인했습니다. 이건 성적표? 손에 들린 건 대학교 성적표였어요. 마이너스 R학년 1학기 평균 학점 1.8, 마이너스 출석률 47%, 마이너스 F학점 과목 5개. 헐. 민지 씨는 다른 서류도 확인했어요. 과외비 50만 원이라고 말했던 그 돈? 실제로는 PC방 쿠폰을 사는데 쓴 거였어요. 교재비 30만 원? 게임 아이템과 배달 음식이었죠. 민지 씨는 그 성적표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PC방 영수증, 배달 내역,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전부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지 씨는 침착하게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태민이 성적표야. 출석률 47%, F학점 5개. 우리가 2년 동안 몇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태민이는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게임만 했어.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 봐. 과외비라고 받아간 돈 전부 PC방이랑 배달 음식이야. 교재비? 게임 아이템. 우리가 호구였던 거지. 이게.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못 참아. 도련님을 다음 달 말까지 내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이혼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나 진심이야. 나 2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내 돈으로 내 집에서 내 물건 쓰고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우리 집을 러브호텔로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돼? 민지 씨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난 더 이상 못 살아. 도련님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 하나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날 밤 모든 증거를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태민이까지 있는 단톡방이에요. 성적표,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카메라 영상 일부까지. 민지 그동안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도련님 다음 달 말까지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시부모님도 이 상황 아셨으면 합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 망신이잖아. 시아버지 애들끼리 문제를 왜 어른한테까지 알려. 하지만 민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지 죄송하지만 저도 한계입니다. 2년 동안 3천만 원 넘게 썼고 제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태민이는 단톡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읽은 표시만 떠 있을 뿐.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우리 집으로 좀 와라. 가족회의 한다. 목소리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민지 씨는 각오하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부모님과 태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죠. 앉아. 시아버지가 짧게 말했어요. 민지 씨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내가 단톡방에 올린 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민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2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태민이가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제 돈으로 게임만 하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아야 하는 일인가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넌 형수잖아. 형수니까 모든 걸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제 물건 쓰고 여자친구까지 데려와서 자고 가는데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태민이가 잘못했다. 하지만 민지야 가족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 조용히 해결할 수 있었잖아. 조용히요? 남편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 조금만 참아줘라고만 하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그때 태민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목소리는 작았고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련님이 2년 동안 우리 돈을 3천만 원 넘게 썼어요. 그거 언제 갚을 건데요? 저 아르바이트해서 갚을게요. 아르바이트? 넌 학교도 제대로 안 가잖아. 출석률 47%에 F학점 5개인데 아르바이트는 무슨. 민지 씨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민지야 그래도 우리 태민이가 잘못을 인정했잖아. 이번 한 번만 봐줘. 이번 한 번이요? 어머니 저 지난 2년 동안 몇 번이나 이번 한 번만을 들었는지 아세요? 민지 씨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태민이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적어놓은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게임해서 잠 못 잔 날 47일. 제 물건 무단으로 쓴 횟수 120번 이상. 제 카드로 무단 결제한 금액 2,840만 원. 여자친구 데려와서 집에서 자고 간 날 8일.
이게 전부 기록이에요. 저 이미 충분히 참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태민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련님 다음 달 말까지 나가줘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나갈게.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민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남았죠. 민지 씨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남편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민이 다음 주까지 집 나간대. 용서해줘. 민지 씨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태민이는 정말로 짐을 쌌어요. 일주일 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형수님. 그동안 패 끼쳐서 죄송했어요. 태민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떠났습니다. 민지 씨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민지 씨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태민이가 나간 다음 날 민지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2년 동안 시동생한테 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민지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카드 사용 내역, 카메라 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까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민사소송으로 충분히 승소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이 학생이라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싶어요. 민지 씨는 태민이와 시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3,200만 원. 소송장을 받은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법으로 싸운다고. 어머니,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네 가족은 절 가족으로 안 봤잖아요. 그냥 돈 나오는 ATM 기계로 봤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좀 참아라. 형수가 동생 챙기는 게 당연하다. 우리 막내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다. 전부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뵙죠. 민지 씨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소송은 취하해줘. 우리 부모님 완전히 충격 받으셨어. 오빠, 내가 충격 받은 건 생각 안 해? 나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알아. 근데 소송까지는. 소송까지 가기 싫었으면 진작에 해결했어야지. 이제 늦었어. 민지 씨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지 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1차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권고했어요.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총 2,800만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시어머니가 민지 씨한테 다가왔어요. 민지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민지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네 가족은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법이라도 통해야 제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소송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민지 씨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지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빠, 나 이제 더 이상 시댁 눈치 안 볼 거야. 그리고 오빤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할게. 정말 미안해.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로 민지 씨 편을 들어줬습니다. 태민이는 결국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매달 50만 원씩 민지 씨한테 돈을 갚기 시작했죠. 처음 몇 달은 제때 입금이 안 됐지만
민지 씨가 변호사 통해서 독촉하자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입금됐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태민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태민 형수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꼭 다 갚겠습니다. 민지 씨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그 후로 민지 씨는 자기 인생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편이랑 주말마다 데이트도 다니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민지 씨는 여전히 남편과 잘 살고 있었고 태민이는 약속대로 3년 동안 돈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입금을 확인한 날 민지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우리 태민이가 취직했대. 네? 정말요? 응.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하다.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그때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서 태민이가 철이 든 것 같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지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 전 그때 만약 계속 참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태민이는 집에 얹혀 살면서 게임만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민지 씨는 우울증에 걸려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한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민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도련님 취직했대. 응, 들었어. 잘 됐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해. 남편이 민지 씨를 꼭 안아줬어요. 민지 씨는 남편 품에 안겨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자, 여러분. 이 사연 어떠셨나요? 민지 씨는 2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되찾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민지 씨처럼 용기 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본인을 위한 거고 결국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태민이도 결국 철이 들었잖아요. 만약 민지 씨가 계속 참기만 했다면 태민이는 지금도 철없는 어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공감 가는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